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라는 거랑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나 그리고 또 더 배울 거는 뭐냐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이번에는 부채꼴의 넓이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총 이 두 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와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고, 두 번째로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랑 부채꼴의 넓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딱 배우고 이 수업 영상을 마무리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일단 생각열비에 있는 첫 번째 그림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설명할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일단 여기 원에서 선생님이 뭐를 할 거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그런 부채꼴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이 두 부채꼴을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어라라라 얘네들이 합동이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러지 하면서 만약에 궁금하다면 여러분들이 색종이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놓고 이때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거 부채꼴을 두 개를 하나 만들어서 꼭 잘라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선생님이 색칠한 부채꼴 하나랑 여기에 있는 이 부채꼴 두 개가 서로 겹쳐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뭐를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그러한 부채꼴은 서로 합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원격으로 가르칠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보면서 색종이를 접든 뭘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가르치게 되네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뭐냐면 이러한 원에서 부채꼴 두 개를 만들 건데 어떠한 부채꼴을 만들 거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을 두 개가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어라라라 여기에 있는 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이 두 개의 부채꼴이 서로 합동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부채꼴하고 여기에 있는 부채꼴하고 완전히 모양이 똑같아서 서로 두 개가 포개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서 얘네 둘이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뭐라고 했죠? 그죠? 여기에 있는 이 부채꼴하고 여기에 있는 부채꼴하고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합동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렇게 얘네 둘이의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우리가 일단 뭘 알 수 있냐면 얘네 두 개가 서로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합동인 도형이기 때문에 이 호의 길이가 두 개가 똑같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만약에 2cm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몇 cm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2cm가 돼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얘네 둘의 중심각의 크기가 지금 이렇게 같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도형 자체가 어떻게 된다? 이 부채꼴 이거랑 모양이 완전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여기에 있는 부채꼴하고 여기에 있는 부채꼴하고 그냥 똑같이 포개어지잖아요. 왜? 모양이 서로 똑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의 넓이도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넓이도 당연히 얘네 둘의 모양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넓이도 두 개가 같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두 개가 같으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부채꼴의 넓이도 똑같이 같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부채꼴의 넓이가 예를 들어 4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채꼴도 넓이가 뭐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두 개가 다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호의 길이가 같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같다? 부채꼴의 넓이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개념 박스를 이용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그럼 이 개념 박스에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부채꼴의 중심과의 크기가 같아. 그러면 어떻다? 그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같아야 되고 또 다른 하나 부채꼴의 넓이도 각각 같아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게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 1번이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쉽죠? 그죠? 쉽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뭐다? 여러분들 지겹겠지만 선생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뭐다? 그죠?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다? 같다. 라는 거를 다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개념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열기 1번에 있는 두 번째 그림으로 한번 넘어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오세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선 선생님이 뭘 해놓냐면 이 그림에서는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이 부채꼴들을 선생님이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선생님이 그냥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랑 그리고 호의 길이를 한번 선생님이 정해줄게요. 어떻게 정할 거냐면 여기 부채꼴의 하나의 중심각의 크기를 그냥 10도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길이를 그냥 선생님이 2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10도인 거를 선생님이 여러 개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몇 도겠어요? 당연히 10도겠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도 똑같이 10도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몇 도죠? 1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개념 1번의 성질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가 다 같다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심각이 다 10도로 같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는 몇이겠어요? 똑같이 2가 돼야겠죠? 그렇다면 여기는요? 2가 돼야겠죠? 그렇다면 여기는요? 2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때 또 다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 맨 처음 중심각의 크기는 10도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만큼 여기 부채꼴 두 개를 더한 이만큼의 중심각의 크기는 그럼 몇 도일까요? 그죠? 여기는 10도, 10도를 더해서 20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호의 길이는 여러분들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호의 길이가 2인 게 두 개가 있으니까 2 더하기 2 해서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이 부채꼴 하나랑 그 다음에 선생님이 부채꼴 두 개를 합한 이 부채꼴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때 중심각이 10에서 중심각이 20으로 이렇게 두 배가 한번 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호의 길이도 똑같이 호의 길이가 2에서 4로 이렇게 두 배가 커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선생님이 한번 다시 써보면 중심각이 선생님이 여기 말고 조금만 옆에다가 쓸게요. 뭘 알 수 있냐면 중심각이 두 배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호의 길이는 그렇다면 똑같이 두 배가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부채꼴 3개를 합해 볼게요. 그럼 이땐 중심각이 몇 도가 되죠? 그죠? 이땐 30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중심각이 10도인 거에서 중심각이 30도인 걸로 중심각이 이렇게 3배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 뭘 알 수 있냐면 호의 길이가 2에서 얼만큼 되는 거죠? 이만큼 다 더한 6이 되니까 호의 길이도 어떻게 된다? 2에서 이 6으로 3배만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뭘 알 수 있냐면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에서 여기가 만약에 10도였어요. 그러면 이 3개를 합한 여기는 몇 도라고요? 그죠? 30도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호의 길이는 몇이었냐면 2라고 선생님이 놨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호의 길이는 몇이 되었죠? 그죠? 여기는 호의 길이가 6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이렇게 3배가 되니까 어떻다? 호의 길이도 똑같이 3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게 됐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3배가 되면 똑같이 호의 길이도 3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번 반대로 생각했을 때도 똑같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죠? 그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한 원에서 2배가 된다면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중심각의 크기도 똑같이
2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똑같이 호의 길이가 3배가 된다면 중심각의 크기로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3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중학교 1학년 그 1학기 때 배웠던 걸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내야 되는데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는데 얘도 같이 2배가 되네? 3배가 되는데 얘도 같이 3배가 되네? 4배가 되면 똑같이 4배가 되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했죠? 그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이 중심각이 어떠한 관계에 있다? 그죠?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겁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호의 길이 몇 배? 똑같이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중심각의 크기가 3배가 됐어. 그럼 호의 길이도 똑같이 뭐가 돼야 된다? 그죠? 3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중심각의 크기가 5배가 됐어요. 그럼 호의 길이는 몇 배가 돼야 된다? 똑같이 5배가 돼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중심과의 크기는 어떤 관계에 있다?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설명했는데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만 알면 되냐면 부채꼴의 중심각이랑 부채꼴의 넓이 사이에 정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 사이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똑같이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선생님이 중심각의 크기와 같은 이러한 부채꼴들을 여러 개 이렇게 그려놨죠? 그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이 조그만한 부채꼴 하나의 넓이를 8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 옆에 있는 이 부채꼴도 똑같이 8이 되고 여기도 8이 되고 뭐 여기도 8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조그만한 부채꼴의 넓이가 8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는 몇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8 더하기 8에서 16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이 두 개의 부채꼴을 더한 이 부채꼴의 넓이는 뭐가 된다? 1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이렇게 2배가 된다면 넓이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8에서 16으로 2배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설명하면 뭘 알 수 있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된다면 넓이가 2배가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해 가시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 조그마한 부채꼴 여기의 넓이가 8이에요. 그러면 이 부채꼴 3개를 더한 이만큼의 부채꼴의 넓이,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만큼의 부채꼴의 넓이는 뭐가 되죠? 그죠? 8에다가 3만큼 곱한 2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중심각이 이렇게 이 중심각이 요만큼에서 이만큼으로 3배가 됐을 때 넓이도 똑같이 어떻게 되죠? 8에서 24로 넓이도 3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3배가 된다면 넓이도 3배가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부채꼴의 넓이랑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도 또한 호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정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됐어요. 넓이도 똑같이 몇 배가 돼야 된다고요? 2배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예를 들어 3배가 됐어요. 그럼 넓이도 똑같이 어떻게 돼야 된다? 3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곱하기 22배가 됐어요. 그렇다면 부채꼴의 넓이도 똑같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죠? 22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부채꼴의 넓이랑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뭘 알게 된 거냐면 중심각의 크기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은 어떠한 관계에 있다?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또 다른 거 하나를 또 설명해보면 우리가 또 뭐를 안다? 부채꼴의 넓이랑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어떻다?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를 알으셔야 되냐면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은 일단 어떻다고요? 일단
호의 길이가 같고 넓이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2배,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중심과의 크기는 어떠한 관계에 있다?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부채꼴의 이 넓이랑 중심각도 똑같이 또 어떠한 관계에 있다?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다 봐봤는데 여러분들이 문제에서는 이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딱 2개만 더 풀고 이번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 1번에 있는 이 1번 문제를 한번 봐보면 여기에서 일단 중심가의 크기가 몇 배가 됐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중심가의 크기가 45도에서 135도로 몇 배가 됐냐면 3배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때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이때 호의 길이는 똑같이 어떻게 돼야 되죠? 그죠? 똑같이 3배가 돼야 돼요. 근데 이 45도에 있는 호의 길이가 x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똑같이 3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3x가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135도에 있는 호의 길이가 뭘로 나와 있죠? 15cm로 나와 있네요. 그럼 이 3x가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 3x라는 게 15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x는 뭐가 된다? 양변에 3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하면 x가 나오니까 3분의 15는 뭐가 된다? 5가 되니까 x는 5가 돼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는 서로 정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중심각의 크기가 이렇게 3배가 됐기 때문에 호의 길이도 똑같이 몇 배가 돼야 된다? 그죠? 3배가 돼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봤더니 x는 뭐가 나왔다? 5가 나왔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꼭꼭꼭 개념을 꼭꼭꼭꼭 외워두세요. 알겠죠? 이렇게 1번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문제 2번을 봤더니 여기는 중심가의 크기가 몇 도랑 몇 도로 나와 있죠? 그죠? 30도랑 120도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30도에서 120도로 4배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넓이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죠? 4배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부채꼴의 각의 크기가 30도일 때 이 넓이는 몇 시죠? 그죠? 여기에 6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거의 넓이는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배가 돼야 된다고요? 4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120도가 중심각인 부채꼴의 넓이는 몇이 돼야 된다? 24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다? 여기에 있는 이 120도를 중심각으로 하고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가 몇이다? 24기 때문에 x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죠? 24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2번 문제의 답은 x는 2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부채꼴의 중심각과 넓이 사이에는 정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심각이 4배가 되면 넓이도 똑같이 어떻게 돼야 되나? 4배가 돼야 돼서 x는 6에다가 4만큼 곱한 24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까지 다 풀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퀴즈 과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